반대편으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땅이 단단하게 등을 받쳤다. 숨이 잠깐 끊겼다가 돌아왔다. 안드레이가 손을 뻗어 니키타의 팔을 움켜쥐었다. 잡았어. 니키타가 철조망 위에서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이런 밤에도 웃을 줄 알다니. 그가 몸을 넘기려는 순간 빛이 그를 잡았다. 정확한 중앙, 탑의 눈동자. 알렉세이가 담장 밑에서 짧게 외쳤다. 스프링클러. 안드레이가 한 박자 뒤에 깨달았다. 감시실 밸브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탑의 전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비는 약하게나마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전류와 물. 정확한 순간만 맞으면 또다시 쇼트. 합이다. 니키타가 낮게 웃었다. 셋, 둘, 하나. 안드레이가 철조망에 덮어둔 젖은 외투를 빛의 각도에 맞춰 높게 던졌다. 젖은 천이 빛을 스치며 전등 하우징에 달라붙었다. 찰나 스파크 전등이 깜빡이며 눈을 감았다. 니키타가 몸을 굴렸다. 알렉세이가 아래에서 팔을 뻗어 그를 받았다. 셋이 동시에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작은 웃음. 그들은 달렸다. 얼음 밟히는 소리, 피 섞인 숨, 손바닥에 따가운 통증. 담을 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외곽 경계, 순찰로, 하얀 숨결 사이로 검은 그림자. 멀리서 사이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니키타가 말했다. 수풀. 오른쪽. 알렉세이가 고개를 저었다. 왼쪽 바위지대. 발자국이 덜 남아. 안드레이는 두 사람의 시선을 한 번에 끊었다. 분산하지 마. 끝까지 같이 간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다. 탑 뒤쪽 경사로에서 검은 형체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헤드라이트가 사선으로 숲 가장자리를 쓸었다. 나자. 세 사람이 동시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다.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 박자, 두 박자. 빛이 멀어지자 니키타가 아주 가늘게 웃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안드레이는 단 한 번 뒤돌아봤다. 담장 너머로 붉은 경광등과 탑의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질 얼굴들, 그리고 보로딘. 그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그냥 달아나도 되는 걸까? 니키타가 대답했다. 도망치는 건 살아남는 첫걸음이지. 하지만 끝은 아니야. 안드레이가 숨을 마셨다. 그래. 끝내야 해. 저놈을. 세 사람의 발걸음이 눈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얀 입김이 바람에 뜯겨나갔다. 멀리, 아주 멀리서 새벽의 푸른 선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전구역 개방 무대는 열렸고 사냥감은 스스로 사냥꾼이 되었다. 이반은 마지막 순간에 길을 내었고 니키타의 계획과 알렉세이의 손끝은 어둠의 조명을 꺼뜨렸다. 담장을 넘은 세 사람은 겨우 숨을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감시탑 안을 향해 있었다. 이건 탈주가 아니라 서막이었다. 진짜 결말은 권력의 심장 보로딘 앞에서 쓰여야 한다. 눈발이 잦아든 새벽, 세 사람은 폐광 인근의 낡은 관리소에 몸을 숨겼다. 니키타는 젖은 붕대를 풀어 상처를 다시 감았고 알렉세이는 감시실에서 빼낸 테이프 카세트를 꺼내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다. 안드레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도망칠 수 있었던 길은 이미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지금 떠나면 살 수 있어. 알렉세이가 말했다. 니키타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를 내보내지 않으면 남은 자들은 계속 사냥감이다. 안드레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돌아간다. 탑의 심장까지. 그들은 합의했다. 둘은 교도소 외곽을 따라 연락선을 찾고 하나는 다시 교도소로 스며들어 감시실을 장악한다. 내가 간다. 안드레이가 말하자 니키타가 웃었다. 당연히 내가 간다. 알렉세이는 카세트 2개 중 하나를 안드레이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둘로 나눈다. 어떤 길이 막혀도 한쪽은 살아남게.
다시 교도소 경계. 안드레이는 외곽 순찰의 간격을 머릿속으로 재며 경사면 아래로 기어올랐다. 전력은 간헐적으로 돌아왔고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깜빡였다. 어젯밤의 쇼트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탓이었다. 그가 탑 뒤에 배숙으로 진입했을 때 안쪽에서 낮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감시실 재부팅은 곧 보로딘이 관객을 모으라고 했다. 관객. 그 단어는 여전히 이곳을 극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안드레이는 숨을 멈추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의 손바닥에 차갑고 거칠게 닿는 콘크리트, 먼지와 금속 냄새 어젯밤의 어둠이 아직 마르지 않은 냄새였다. 후문 패널은 여전히 비틀어진 채였다. 어제 이반이 건넨 키카드의 쌍둥이 마지막 효력을 준 채. 삑 짧은 승인음. 문이 2cm 열리고 멈췄다. 안드레이는 어깨로 밀어 틈을 키웠다. 감시실 내부는 반쯤 복구되어 있었다. 모니터 몇 개가 다시 살아났고 화면 하단에는 아리시라는 붉은 점이 깜빡였다. 그는 급히 녹화 저장 슬롯을 열어 새로운 테이프를 꽂았다. 이제 내가 증인이 되는 거다. 안드레이는 화면 배열을 바꾸었다. 사각지대가 드러나도록 교도관의 패턴과 게임의 동선이 한눈에 보이도록. 그때 문고리의 미세한 움직임. 거기 누구야? 안드레이는 전원을 한 번에 내리지 않았다. 대신 외부 라인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보조 포트를 찾았다. 감시실 한켠에 먼지 낀 모뎀이 있었다. 교도소 공급업체와 연결된 유지보수 회선. 그는 케이블을 꽂고 저장된 영상의 몇 개 장면을 잘라 순차 전송으로 걸었다. 체육관에서의 사냥, 교차로의 추격, 스프링클러 아래의 집단 구타 단편들이 라인 위를 기어갔다. 문이 열렸다. 세르게이 보로딘. 정갈한 군복풍 코트, 담배는 없었다. 대신 손에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돌아올 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거든. 안드레이는 모니터를 가볍게 손끝으로 두드렸다. 쇼는 끝났어. 보로딘이 리모컨을 눌렀다. 천장 스피커가 켜지고 교도소 전역에 그의 목소리가 퍼졌다. 관객 여러분, 특별 상영이다. 모니터 하나가 자동으로 풀 스크린으로 커졌다. 중앙홀 벌써 죄수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보로딘이 말했다. 내가 보낸 영상은 어딘가로 향하겠지. 하지만 그는 리모컨을 톡톡 두드렸다. 이곳에서도 현재가 있다. 나는 지금의 관객을 잃고 싶지 않다. 안드레이가 낮게 대꾸했다. 지금의 관객은 무대 뒤를 봐야 하지. 내 손을.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감시실 유리벽 너머로 중앙홀의 군중과 탑의 눈이 함께 떨렸다. 문틈으로 두 명의 교도관이 들어섰다. 보로딘이 턱짓했다. 그를 데려가. 안드레이는 모니터 아래 스프링클러 수동 밸브를 한 번 더 열었다. 감시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전원 패널에 물방울이 점처럼 찍혔다. 불장난은 어젯밤에 끝났다. 보로딘이 비웃었다. 그 순간 니키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섞여 들어왔다. 여기는 외곽 유지보수 라인. 누구냐? 보로딘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든 끊어. 안드레이가 외쳤다. 지금이다. 감시실 조도등이 번쩍 스위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물과 전기 그리고 오래된 회선의 조합이 또다시 쇼트를 일으켰다. 모니터들이 한꺼번에 섞인 화면을 뿜어냈다. 그러나 전원 전체는 꺼지지 않았다. 일부는 살아남았다. 그가 회선과 전원을 분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반쯤 덮인 감시실. 보로딘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표정을 찌푸렸다. 화면에는 중앙홀의 실시간이 비쳤다. 빛이 절반 꺼진 공간,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죄수들은 어제와 달라진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위 난간에서 교도관 셋이 움직였다. 그리고 스피커가 거칠게 살아났다.
니키타의 숨소리가 섞인 녹음된 외침이 터졌다. 게임은 끝났다. 증거는 밖으로 나갔다.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다. 브라트바의 중간 보스가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다가 상단 카메라가 자신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걸 봤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망설임이 생겼다. 폭력의 리듬은 카메라라는 눈앞에서 미묘하게 무너진다. 보로딘이 낮게 말했다. 아름다운 연출이군. 그럼 마지막 막을 올려야겠지. 보로딘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무대 뒤를 아는 관객에게 줄 선물이지. 그 순간 감시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그림자가 달려들었다. 알렉세이였다. 그가 굴러들어와 보로딘의 손목을 걷어찼다. 탕탄환이 천장을 때렸다. 석고 가루가 비처럼 떨어졌다. 안드레이가 테이블을 뒤집어 올려 임시 방패로 삼고 돌진했다. 보로딘은 낡은 군인의 몸짓으로 곧장 무게 중심을 낮췄고 리모컨을 구두굽으로 밟아 부쉈다. 리모컨 없이도 공연은 계속돼. 차가운 웃음, 몸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긁히는 소리, 사람의 숨이 짧아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안드레이가 보로딘의 팔을 걸어 들어간 순간 니키타의 음성이 외부 회선으로 마지막 패킷을 밀어 올렸다. 체육관의 원형 사냥 탑 아래 발포 명령 수감자 변사 처리 루틴. 보냈다. 니키타의 속삭임이 스피커에 스쳤다. 밖으로. 보로딘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밖으로? 어디로? 안드레이가 이를 악물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 바로 그때 감시실 전화가 울렸다. 외부 발신. 콜리마 시설 맞습니까? 여긴 관청 감찰국. 보로딘이 전화선을 뽑아 던졌다. 관객이 너무 많아지는군. 알렉세이가 숨을 몰아쉬며 안드레이에게 테이프 예비본을 쥐어줬다. 하나는 갔고 하나는 남았다. 보로딘의 시선이 그 테이프에 꽂혔다. 순간 그는 안드레이 대신 알렉세이에게 몸을 던졌다. 이어진 충돌, 짧은 비명 그리고 유리 파편 소리. 안드레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책상 모서리에 금속발을 쥐고 보로딘의 팔을 가격, 균형을 무너뜨렸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내. 스피커가 전 구역 공지로 전환되었다. 모든 인원, 중앙 탑 아래 집합. 이번에는 보로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찰국이었다. 정문과 보급로, 상층 난간, 무장 경찰의 붉은 조명이 안쪽으로 번졌다. 중앙홀의 웅성거림이 정지로 바뀌었다. 교도관 몇이 무기를 내려놓았고 브라트바의 두목이 난간에 팔꿈치를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다음 수를 먼저 두지 않았다. 카메라가 모두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찰국의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콜리마 시설 전 구역, 통제권을 인수한다.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 현 위치에서 대기. 안드레이는 감시실 유리 너머로 붉은 조명이 번지는 풍경을 보았다. 이곳의 공기가 처음으로 얼지 않은 채로 흔들렸다. 보로딘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로지 작은 흥미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안드레이가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증거가 이겼다. 보로딘이 미소를 지었다. 증거는 연료일 뿐이다. 관객이 관심을 끊으면 불은 꺼진다.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불은 이미 담장을 넘어 타오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감찰국 요원이 들어왔다. 세르게이 보로딘, 당신을 직권 남용 및 중범죄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보로딘은 손을 내밀었다. 굳은 표정, 그러나 눈빛만은 웃고 있었다. 엔딩은 마음에 들지 않는군. 중앙홀. 니키타와 알렉세이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브라트바의 중간 보스가 눈을 피한 채 담배를 꺼냈다가 감찰국 요원의 시선을 느끼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난간 위 몇몇 교도관이 모자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안드레이는 탑 아래 한 자리에 서 있었다. 사냥의 시작점이자 끝점이던 자리. 물방울이 천천히 규칙적인 간격으로 떨어졌다. 어쩌면 어젯밤과 다를 것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무대가 꺼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정보 프로그램의 첫 화면이 열렸다. 시베리아 교정시설 내 불법 사냥 게임 의혹 현장 영상 단독 입수.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지나치기엔 선명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체육관의 원형 추격, 탑 아래 사격, 스프링클러 속의 구타, 그리고 감시실 내부에서 누군가 테이프를 바꾸는 손. 해설 자막은 말했다. 내부 제보자. 감찰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교도관 다수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감자들에 대한 의료 검진과 진술 채록이 진행되었고 부검 명령이 제기됐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교정 시스템의 민영 외주 구조와 예산 배분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안드레이는 증인 보호구역의 작은 방에서 조서를 썼다. 당신은 왜 도망치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그는 잠시 펜을 멈췄다. 종이 위에 굳은 피 얼룩 같은 점이 하나 찍혔다. 얼마나 오래 지하에 있었는지 자신의 손가락이 아직도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적었다. 내가 떠나면 무대는 계속된다.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를 꺼야 한다. 조서를 마치고 방을 나섰을 때 복도 반대편에서 니키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렉세이는 팔에 새로 감은 붕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밖에 공기가 무겁지 않네. 니키타가 웃었다. 무대가 없는 공기라서 그래. 콜리마 교도소의 철문은 여전히 무겁다. 철조망엔 바람이 불면 작은 음이 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음은 경보가 아니라 바람 소리로만 들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인간 사냥 게임은 끝났는가? 법정 문 앞에서 기자가 묻는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감찰국장이 대답한다. 어디든 조명이 켜지고 누군가 관객을 모으고 또 누군가 침묵으로 동의할 때 무대는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 기록하고 비추고 끄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낮게 흐렸고 눈은 아직 땅에 남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사냥감이었고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증인이다. 그의 발걸음이 무대 밖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러시아의 혹한 속 한 교도소는 오래도록 극장이었다. 권력은 각본을 쓰고 두려움은 조명을 켰으며 인간은 묵묵히 배역을 맡았다. 그러나 어느 밤 스프링클러의 비가 조명을 꺼뜨렸고 기록은 담장을 넘어 타올랐다. 게임은 끝났는가? 무대는 꺼졌으나 질문은 꺼지지 않는다. 누가 관객이고 누가 연출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무대에 올라 서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한 교도소의 종말기이자 침묵과 방관에 맞선 증언의 시작이다.